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진 지 꽤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켭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요즘 자주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명절에 오라는데 진짜 스트레스. 저는 그 글을 눌렀습니다. 글쓴이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시킨다고, 남편은 방에서 자기만 쉰다고. 저는 가만히 글을 읽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감해요. 저도 안 가고 싶어요. 시어머니들은 왜 며느리를 가족이 아니라 일손으로 봐요? 그냥 각자 쉬면 안 되나? 꼭 모여야 하나? 요즘 시대에 그런 거 강요하는 게 이상한 거죠. 댓글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들, 명절 모임이 구시대적이라는 말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글도 눌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애 키우는 것까지 간섭한다는 글이었습니다. 댓글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키워요. 9세대 방식 강요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세대는 자기들이 정답인 줄 아는 게 문제. 그냥 거리 두는 게 답이에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아이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절에 오라고 하면 핑계를 댑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가 짧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바쁘다고만 합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또 다른 글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겠다고 하는데 맡기기 싫다는 글이었습니다. 댓글이 또 달려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육아법이랑 다른데 무슨. 시어머니들은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해요. 애 다치면 책임질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댓글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구시대적이다. 요즘과 맞지 않는다. 거리를 두는 게 답이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인가? 저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된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25에 결혼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처음엔 간이 싱겁다고 혼났습니다. 다음엔 건더기가 적다고 혼났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엔 잘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참았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밥 먹을 때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나 살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형제들과 TV를 봤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 시집은 참고 견디는 곳이라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을 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몇십 년을 일했습니다.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명절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참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왜 안 참는 걸까? 왜 자기 주장만 하는 걸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부러운 건지도 모른다고. 요즘 며느리들이 당당한 게 부러운 건지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예의가 없는 거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지.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찝찝하고 씁쓸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어넘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불을 줄였습니다. 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도와줬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을 보탰습니다. 가구도 사줬습니다. 이불, 식기, 생활용품까지 하나하나 직접 골라서 사줬습니다. 사돈댁에서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딸처럼 예뻐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식구가 된 게 기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며느리 잘 챙겨.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1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돌잔치 비용을 냈습니다. 한복도 사줬습니다.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사진 속 손주가 귀여웠습니다. 한복을 입고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걸 해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예전만 못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고, 아이가 피곤해한다고.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을까? 아니면 너무 많이 해준 게 문제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명절인데 올 거지. 그게.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여보, 엄마 전화야. 잠시 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다음 주에 올 수 있지. 어머님, 그게요.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쉬려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요즘 둘 다 너무 바빠서요. 하지만 명절인데. 알아요, 어머님. 근데 이번엔 그냥 각자 쉬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에 뵐게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각자 쉬자는 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명절에 안 온다는 건, 가족이 모이지 않는다는 건.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며느리 세대는 자기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보다 휴식이 우선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제 친딸입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다음 주에 올 거지. 응, 갈게. 왜? 아니, 내 오빠가 안 온대. 왜? 새언니가 쉬고 싶대.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요즘은 그런 거야. 명절도 선택인 거지. 선택이라니. 응,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넓어 보였습니다. 명절에 혼자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없으면 쓸쓸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도 선택이고, 가족 모임도 선택이고, 모든 게 선택인 세상. 저는 그런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거라니까. 저는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휴대폰을 켰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새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나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에 꼭 오라고 해서 스트레스. 또 비슷한 글이었습니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안 가면 되죠. 요즘 누가 그래요. 시어머니 세대는 왜 며느리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지, 꼰대들은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함. 꼰대. 그 단어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꼰대인가? 며느리에게 명절에 오라고 한 게 꼰대짓인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글도 눌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애 키우는 거 간섭한다는 글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육아는 다릅니다. 9세대 방식 강요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들은 자기가 경험 많다고 다 안다고 생각함. 그냥 거리 두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나쁘게 했다고, 저희도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저는 댓글 창을 열었습니다. 뭔가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며느리였다고 쓸까? 저도 참고 살았다고 쓸까? 하지만 그러면 또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댓글 창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 함께 있기를 바랐을 뿐인데, 명절에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려고 해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그냥 구시대적인 사람들, 꼰대들, 필요 없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왜? 어제 전화 끊고 생각해 봤는데
엄마 속상했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좀 서운했어. 명절에 안 온다는 게. 알아, 엄마. 그럴 수 있어. 너도 새언니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 그랬어. 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엄마도 이해받고 싶잖아. 뭐? 엄마도 사람이잖아. 기분이 상하고 외롭고 서운할 수 있지. 응, 언니도 마찬가지야. 언니도 사람이고 힘들 수 있는 거지. 저는 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 세대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언니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 수도 있어. 일하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저도 그랬는데, 알아, 엄마. 근데 세상이 달라졌잖아. 요즘은 며느리한테도 직장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고, 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지.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고 힘들 수 있는 거고,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며느리도 힘들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 언니도 엄마 싫어하는 건 아닐 거야. 응.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이해받고 싶을까? 며느리도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제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참았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건지도 모릅니다.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던 건지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아이 데리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내일 오후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왔습니다. 손주를 안고 왔습니다. 어서 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주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명절 때 일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너도 힘들었겠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명절마다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알아. 어머님한테는 죄송한데 저도 쉬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이해해. 정말요? 응.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어. 그때는 참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어.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 그냥 엄마처럼 살고 싶을 뿐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는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힘든 점도 들었습니다. 제 서운했던 점도 말했습니다. 서로를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갈 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에는 갈게요. 괜찮아. 내가 편할 때 와. 억지로 오지 않아도 돼.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가고 싶어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주를 안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게 화내는 게 아니구나. 소리 지르고 따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구나.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구나. 저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였다. 며느리도 힘들었구나. 며느리도 이해받고 싶었구나. 나만 외롭고 서운한 게 아니었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나도 그냥 사람이다.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때는 며느리였던 여자다.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냥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편을 들었을 겁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양쪽 다 이해가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외롭고 며느리도 힘들고 둘 다 사람이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글들을 다시 봤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글들, 댓글들.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해가 갔습니다. 저 사람들도 힘든 거구나. 저 사람들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구나. 저는 댓글 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썼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입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명절에 안 오는지, 왜 전화를 안 받는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며느리들도 힘든 거죠. 저도 한때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댓글을 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단 댓글에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시네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시어머니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세상도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와줘서 고마워. 손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부담 갖지 말고.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어제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자주 갈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책 읽기. 며느리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구나. 저도 변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변한다고 해서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구나. 저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품격이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어른의 태도란 고집이 아니라 이해라는 걸. 진짜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걸.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밥.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며느리한테 문자 보냈어. 뭐라고? 언제든 와도 된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다 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변할 수 있지. 남편도 웃었습니다. 좋은 변화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 늙어가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도 사람입니다. 다만 조금 먼저 살아봤을 뿐입니다. 조금 더 많이 겪어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른의 품격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품격 있게 따뜻하게 이해하며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어른의 태도이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하루의 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